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배움부터 제9강이 되겠는데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작업취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3학이라고 하는데 심전개발의 3가지 과목, 전문적인 3가지 과목이다 할 수 있고, 이 수양연구 취사의 3가지 과목은 일체 생명들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 생명들을 어둠에서부터 구원하는 길이 되고, 이거를 이제 옛날 불교였던 개정의 3학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작업취사에 대해서 오늘은 그 대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일상수행요법 3조 작업취사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취사의 그 응용력, 주의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 강의가 연속으로 작업취사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작업취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정전 마음 공부인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게 정전 마음 공부, 정전에 바탕한 마음 공부인데, 그 정신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됐어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이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정신이 일상수행요법 1, 2, 3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전마음고 정신 중에 1번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없는데, 그냥 없는 게만 아니라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거. 있어지나니 요란함, 그러면 있어지니까 그냥 둘 것이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이것이 1, 2, 3조의 기본적 정신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 자성의 정해계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화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요법을 조속으로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로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날로는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이 요란해졌나 어리석어졌나 글러졌나를 저녁이 되면 한번 살펴보고, 세밀하게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요란한가 어리석은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펴라 이거죠. 이게 살펴라. 이걸 일상수행 반조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정전망부 정신의 1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경계를 만나면 내 마음이 요란해졌나 어리석어졌나 글러졌나 살펴라 이거죠. 요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은 뭐냐면 일상수행 반조를, 근데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어도 저절로 되어는 경계까지 도달함이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챙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심을 가지면 요란해졌나 안 했나 하다가 그냥 어느 날 방심하고 있으면 그냥 요란해져도 그냥 내비두고 어리석어져도 그냥 내비두고 그냥 내비둔다 이거죠. 그게 보통 사람의 보통 성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잊어먹고 그냥 딴 일을 하고 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챙기고 또 챙기고 그렇게 하는 걸 또 챙기고 대조하고 대조해서 챙기지 아니어도 저절로 챙겨지게 하라. 그러니까 저절로 요란함이 있었나 없었나 요란함이 있었나 없었나 살피라. 그 순간 살피면 그냥 살피는 순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살피는 순간 없어지는데 왜 안 없어지냐? 안 살피고 그때 그 순간 안 살피고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 요란함 어리석음이 그냥 내 마음속 주인이 돼갖고 그냥 자라나기 때문에 없어진다. 챙기는 정신이라고 그래요. 챙기는 정신. 일상수행 반조의 정신에다가 챙기는 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상수행 반조는 조금 하다가 그냥 내비뒀다가 또 하다가 내비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해줘서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될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 내 중에는 경계를 대해도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걸리지 않을 때까지 되는데 평생을 가도 요란했다 그랬대요.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아직 공부 안 된 것이라 이게 챙기는. 난 그 챙기는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식운용주의상과 교당량시주의상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두어 물설틈없이 수행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해 하루속히 초범 입성에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챙기는 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성공시킨다. 챙기는 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상식운용주의상을 줬다 이거죠. 어떻게 했냐? 2조 미리 연마하고 1조 이게 온전생각 취사하고 6조 다시 반성하고 이 시켜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에도 한 번씩 돌리니까 이게 반드시 챙겨진다 이거죠. 이 상식운용주의상 2조 1조 6조를 챙기면 반드시 챙겨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게 돼 있어요. 뭐든지 한 가지 유문여름 내가 잡았다 그러면 1주일에 2주일이면 끝나요. 한 달이면 다 대부분 끝나고 2주일이면 끝나는데 1년가도 똑같아 2년가도 똑같아 3년가도 똑같은 거는 이 훈련을 안 해서 그렇다. 상식운용 훈련을 안 해서 그렇다.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이게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이게 상식운용주의상, 교당량주의상인데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를 시킨다. 내가 챙기는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 일기법이에요. 일기를 두어서 내가 상식운용주의상, 교당량주의상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한다 이거죠. 이 요거 세 가지를 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수행요법을 실행하고 상식운용주의 교당량주의상으로 챙기고 그거를 조사하고 조사라는 거는 영어로 investigate 자세히 살펴보다 이거예요. 일기 쓸 때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때 성공적이 돼. 이걸 물샐 틈 없이 물이 샐 틈이 없이 그냥 성공적이다. 누구든지 초범 입성한다. 범부가 성인을 바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건 어떻게 믿고 그냥 따라가야 돼요. 믿음이 문제, 믿음. 그냥 이걸 그대로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지. 그냥 믿고 무조건 이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성패는 믿음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걸 해보자 이거죠.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될 때까지 이거를 챙겨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성의 정액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챙겨서 마음이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이 없어지는 게 자성의 정액이에요. 그냥 저절로 마음이 요란하면 어리석음이 없어요. 경계를 대해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게 자성의 정액이에요. 뭐 일어났다 말았다는 거는 그건 일왕래 왕래하는 거고 정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자성의 정액을 세웠다는 상이 없어야 돼요. 아, 내가 그냥 나는 요란한 거 어리석은 그름이 없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이 법이라 이게 상이라면 상이라 그거는 언젠가 또 일어나게 돼 있다. 상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성의 정액이라는 건 마음을 자성이 경계를 대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데까지 도달했는데 내가 그렇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그런 생각이 없는 공부 잘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순진할 따름이 어린이가 순진할 따름이다 이거죠. 뭔가 내가 뭐 공부를 잘한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가라 이거죠. 그게 정신이라 이거죠. 거기다 이제 무시선 정신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아무리 이제 이런 일상수행 1, 2, 3전 대조되는데 욕심나는 경계를 대하면 이게 안 된다. 자기가 뭔가 욕심 확 나는 게 있으면요. 1, 2, 3조로 되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 확 끌려가 버리고 그냥 탐닉해 버리고 그냥 잘못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때는 1, 2, 3조로 대조할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라겠어요. 욕심은 끝까지 싸우라. 유튜브 보는 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리 뭐 심지 요란함이 있었나 안 돼요. 그냥 보면 그냥 보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냐? 끝까지 싸우라겠어요. 끝까지 싸우는 정신이 공부하는 정신이에요. 욕심하고 싸워야 돼요.
욕심하고는 싸워야 돼.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되고요. 욕심하고 싸워야 한다. 이게 공부해본 사람이 금방 알아요. 공부해본 사람 알아요. 공부 한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늦게 일어나고 일어나기 싫잖아요. 싸워야지 일어나지. 그게 안 일어나져요. 게을러지지. 그럼 또 코로나 시대에 뭐 학교도 안 가겠다 뭐 막 자신하고 싸워야 된다. 자신하고 싸워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을 이제 좀 놓는다. 어느 정도 되면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경지가 되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라. 싸우는 거를 좀 놓고 이제 끌리나 안 끌리나 이렇게 자유를 준단 말이죠. 그래도 그냥 뭐 이제 안 끌려간단 말인데 살피기는 해야 돼요. 깔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야 된다. 대중 잡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수행 이게 세 가지 정신, 일상수행 반주의 정신, 격법대조, 일상수행 반주의 정신, 무시선법으로 끝까지 싸우는 정신, 경계를 대함할 때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고 탁 정신 차리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잡는 정신, 무시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챙기고 또 챙겨서 저절로 될 때까지 챙기는 정신, 그 다음에 일기를 쓰는 정신. 이것이 복합될 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일기 쓰기가 귀찮거든. 자기 전에 빨리 잤으면 좋은데 그냥 앉아갖고 5분 10분 쓰려니까 귀찮아. 세상에 귀찮은 게요. 일기 쓰고 하려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아침에 또 일어나서 좌선하려면요, 귀찮잖아요. 그냥 잠잤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저녁에 연구를 하려면 귀찮죠. 이게 공부라는 거는 그 귀찮은 걸 이겨야 돼. 한마디로 귀찮은 걸 이겨야 되고 욕심하고 싸워야 돼요. 그냥 많이 먹으면 또 이 소화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돼. 졸리고 안 먹어야 되죠. 잠도 좌우간 자기를 절제해야 하는 이승밖에 없다. 이거를 정전실수 훈련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해봐야지만 알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면 욕심하고 싸워야 돼. 욕심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금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하면 금욕이에요. 금욕. 그냥 욕심을 참아야 돼요. 그러니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해본 사람 알아요. 뭐든 잘 참아야 돼요.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안 해야 되고. 그러면 다 성공할 수가 있다. 나는 뭐 10년 20년 가도 수양이 안 된다. 욕심을 못 참아서 그래. 욕심을 그냥 싸워야 돼. 그냥 싸우고 욕심에서 이겨내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간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못 넘어간 거죠.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못 넘어가면은 평생 가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된다. 이게 돌파. 그래서 여기 정전만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란 게 있어요. 그걸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심이 있어야 돼. 신심이 그냥 철두철미하게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자기 주견이 있으면 안 돼. 제일 문제는 자기 주견이에요. 고집이에요. 뭐 시킨 대로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 이 신심의 최고는 우리 정탄종사님, 대산종사님, 막 신심의 아주 표준적 신심,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최고의 신심을 우리 정탄종사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도 정탄종사 같은 신심을 세우고 이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치사를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못하면 좀 다음 시간에 여기 보면 정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작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걸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을작 업이에요. 이 업이라는 건 불교에서는 업을 말하는 거예요. 업을 짓는다 이 소리예요. 일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진이를 작용함을 이르며, 업이라는 건 뭐냐면 안이비설진이 몸과 마음을 작용하는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몸과 마음을 작용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 팔식 속에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몸과 마음을 저장해도 100% 다 저장된다. 이거. 무지무지하게 큰 컴퓨터가 하나 있어갖고요. 이 세상에 모든 생명들이 하는 모든 심신작용을 다 저장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 컴퓨터는 엄청난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있어갖고 그냥 내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한 거 전부 저장을 해요. 그래 안이비설진의 작용을 작업이라고 한다. 그 업을 저장한다 이거죠. 취사라고 하는 거는 그 작업을 작용할 때 어떻게 돼요? 옳은 거는 취하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취사라고 그래요. 이 내가 육권을 심신을 작용할 때 정의는 취하고 그런 건 버려버리는 거단 말이죠. 그게 작업 취사. 이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딱해서 정의를 아니 비틀을 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야죠. 안 볼 건 안 보고 볼 건 보고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작업지사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업이라는 건 업을 짓는다. 육근을 작용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작용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한다. 그 육근을 작용시킨다. 일어나게 한다. 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데 정의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불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운명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내 운명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20에서 30살밖에 안 됐잖아요. 대학생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 60, 70 가면 벌 운명이 결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갈 사람 저렇게 갈 사람 다 달라진다 이거예요. 불행할 사람도 행복할 사람 전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 가보면 알아요. 그리고 60, 70대 내 운명이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이상 뭐 70대 갖고 내 운명이 바뀐다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바꾸냐 이거예요. 나의 지식이 많고 적은 게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냐. 나의 물질이 많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유산이 많고 적은 게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냐. 내가 주어진 환경이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냐. 뭘이 결정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은 다 이런 게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물질, 지식, 환경, 능력, 권력.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말로 그러니까 불교가 무상대도예요. 뭐가 내 운명을 결정하냐? 뭐라고 했어요? 뭐가 결정해? 뭐가? 응?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심신작용이 결정한다. 내 심신작용이 전체가 다 내 심지에 자성에 저장됐다가 그게 바깥으로 내 운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되는 운명이 내가 만드는 거지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심신작용이 업으로 저장됐다가 딱 표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신작용이 뭐냐? 사생의 심신작용을 육근작용이라고 그래요. 육근은 아니비설신이 아니비설까지는 몸이고 의는 마음이. 이게 심신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작용이 6가지 기관 작용이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켜. 육도가 뭐겠어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 이게 6가지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나서 이 세상은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은 꼭 태어나는 게 아니다. 요 6가지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천도로도 갈 수도 있고 인도, 수라, 축생. 이 천도하고 인도, 선도라 그래. 천도. 근데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은 악도라 그래요. 악도로도 가고 선도로도 간다. 자기 뭐 때문에? 내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수양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수양력이 많고 그다음에 사리연구를 많이 해서 뭐 아는 것도 막 지혜도 많아요. 근데 아무리 수양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도 마지막 작업, 심신을 작용하는 데 결정되는 거지 수양력, 연구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지막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만 데다 써뿌리면, 노름한 데 써뿌리면 그게 행복이 안 되잖아요.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 행복을 정하는 거지.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작용하느냐. 마지막에 육근작용을 어떻게 쓰느냐가 육도를 결정하는 거지 수양력, 연구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 그게 사생이라는 건 태난수파. 이때 모든 생명은 태생, 란생, 습생, 화생으로 되어 있고 육근은 아니비설신이 이렇게 되어 있다. 육근을 작용하는 것에 따라. 이게 아주 그냥 법칙. 이게 불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정당하냐. 아까 지식이 아무리 좋은 지식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지.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에 우리 저 부탄인가 가면요. 엄청 가난해. 100불, 200불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에 제일 행복한 나라는 저기 인도 부탄이란 나라래요. 엄청 행복하대요. 뭐 전체 행복이 국민들이 다 행복하대요. 그런데 돈이 많은 나라가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심신작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 심신작용 출입도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게 말이야 안이비설신이는 육근이라 그래. 육근. 안 눈이 있잖아요. 귀
코, 혈, 신, 이 오감이라 오감. 감각기관 오감. 의 그러면 마음, 이 마음, 이 의식이랑 의식인데 그 의식을 육근이라 그래요. 여기에 의지에 그 속에 요거를 안식 보는 정신이 있어요. 보는 아르마리가 있고요. 듣는 아르마리가 있고 냄새 맡고 하는 그 정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6가지 consciousness, 인식이 들어있단 말이죠. 의식이 들어있다. 의식이 의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깥에 뭐가 아니면 5가지 경계가 있어요.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냄새 맡는 경계, 이 맛 경계, 이게 접촉하는 경계가 있죠. 또는 법이라는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어떤 이게 생각하지 않으면 보지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학문이라든지 이런 걸 법 경계라고 그래요. 응? 그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소프트웨어나 학문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있으면 요것이 안식이 마음속에 있는 안식이 눈을 통해서 바깥으로 탁 나가요. 나가서 뭐를 봐요? 보이는 경계를 딱 보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 색이라는 뒷걸이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색이 딱 생기는 거예요. 눈을 보면 딱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색이에요. 색이라는 형상을 말해요. 색이라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듣는 식이 있어서 이 귀를 통해 이게 딱 나가잖아요. 나가면 뭐가 들려요? 들리는 경계가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이라는 소리가 탁 형성이 된단 말이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가지 뒷글이 형성이 된다. 요게 진짜 경계예요. 바깥에 있는 대상의 경계가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이 경계라 이거죠. 요 6가지가 요것이 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육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공정영지가 육식을 통해서 우리 자성의 광명이 바깥으로 탁 나가서 5가지 경계를 만나갖고 색성향 미촉법을 딱 형성을 해갖고 여기에 끌리면 어두워지고 여기에 안 끌려. 거기 딱 주착을 하면 끌려버려 그냥. 색을 보고 그냥 탁 마음이 끌려버렸어요. 집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정신이 어두워져 버리고 안 끌리고 그냥 제정신을 딱 차리고 있으면 이게 온전한 생각이라 이거죠. 그럴 때 우리 육식이 6가지 식이 안이비설진을 통해서 육경을 볼 때 끌리지 말고 거기에 주착하지 말고 온전한 생각으로 정의를 취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거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우리는 끌리게 되냐? 우리 마음속에 이제 팔식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걸 저장해 주는 장치가 팔식인데 그 위에 칠식 나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들어 있어요. 나라고 가운데. 요 팔식하고 육식하고 요 육근하고 요 사이에 내가 나라는 게 하나 딱 들어가. 나 자식이란 게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요게 마음이 나올 때 항상 나를 거쳐서 나가요. 나를. 그래갖고 누가 나를 탁 욕을리면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자존심이라는 게 하나가 이걸 딱 색안경을 끼고 딱 나가. 그래서 육근이 육식을 볼 때 그냥 온전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나와 남을 구별하는 그것이 딱 이렇게 스크린이 하나 있어서 그걸 통해 딱 나간단 말이에요. 이 공정영지가. 그래갖고 들어올 때도 항상 이 나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거를 그걸 갖고 판단의 기준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좋고 나쁘고 나한테 이럽냐 해롭냐 나한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하는 거를 거기서 밑에 그 육근작용을 제일 밑에서 컨트롤한다 이거예요. 이 칠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의식 육근의 뿌리예요. 뿌리. 우리는 우리 마음을 칠식에다 뿌리를 내고 있어요.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작용은 거기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지배를 받아서 결국 물질에 끌리는 것도 나가 죽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것도 내 자존심을 상해서. 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딱 멈춰서 이 칠식이 작용하지 않게 만들어요. 딱 멈추면 칠식이 작용을 안 해요. 정신을 놓으면 작용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칠식이 잠잠해지면 우리의 자성광명 팔식이 쫙 비쳐나가면 이 경계를 보더라도 끌리지 않고 온전 생각, 취사, 정의를 취하고 이 정신을 안 차리면 칠식이 딱 작용을 해서 이 나에 관계돼 갖고 이렇게 어둠을 만들어 갖고 그냥 불의를 행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뭐 하는 거 다 어떻게 좀 잘 살까? 여기서 생기는 거라서 이거를 이 불교가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고 그래 하면
사람이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할 때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것 시력과가 없나니 아무리 수양을 하고 연구를 했어도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마지막 시험 보러 갔을 때 지각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시험 잘못 쓰면 끝인 거지. 근데 시험 공부 10배 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수양도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가서 잘못 봐버렸어요.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력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꺼야 되겠다. 그는 줄기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달린 것 같아요. 나무는 잘 자랐는데 열매가 안 달린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게 실행이 안 되냐? 안 되냐면 이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그런 줄 알 때 악을 끊지 못해서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에 들어가는 원인은 무엇이냐? 정의가 좋은 줄 알았는데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가 나쁜데 불의를 행해서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 실행을 못하 있다. 그것을 일을 당할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몰라서 실행을 안 하거나 이유를 몰라 실행을 안 하거나 설사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라는 욕심 때문에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 때문에 못하거나 이 세 가지 때문에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시비를 알고 그러니까 수양과 연구를 하죠. 불같이 이런 욕심을 제하고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철석 같은 습관을 제해버리고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없애버리면 누구든지 고해를 없애고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인류의 구원의 길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행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죽기로 하라. 이게 죽기로 하라. 실행은 불인 줄 알면 죽기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죽기로 하지 말라. 그래도 처음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중지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라. 이게 끝까지 정성을 들여. 이게 세 가지 원인이에요. 실행의 원인은 옳지 않은 일은 죽기로 하지 말고 옳은 일은 죽기로 하고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하라. 이거. 이 세 가지만 하면 다 실행할 수 있어. 다 성공할 수 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법 3조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정말로 이것은 내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 세상에 뭐 가르치도 뭐 과학도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뭐 했는데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안 가냐 어떻게 됩니까? 맞죠? 아니면 서울대생이 맞았다 그러면 어때 여기 이름이 뭐지? 맞는 것 같아? 아 이게 맞았어요. 아 그래갖고 참 너무나 이게 참 이렇게 명확한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전 인류가 이게 드려야 되는데 참 오늘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제 의만으로 마치겠습니다.